드디어 진중배 대표가 눈을 떴습니다. 병원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중배가 아주 천천히 눈을 뜨는 순간 호흡기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병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심순애와 건암. 네, 여러분, 그 건암이요? 순애의 과거이자 상하 출생 비밀의 또 다른 열쇠 같은 존재. 근데 그 건암이 어찌된 일인지 중배가 깨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병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중배는 눈을 뜨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려는 찰나, 순애가 바로 그 순간을 눈치채고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당황한 얼굴로 옆에 앉아있던 건암을 번쩍 밀어버립니다. 퍽 병실 의자에 앉아있던 건암이 그대로 뒤로 넘어지죠. 너무 놀란 얼굴로 "뭐야, 왜 이래?" 라고 하려던 찰나 순애가 말합니다. "당신 정신이 좀 들어요?" 이 말투요, 진짜 이 드라마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투입니다. 평소에는 애써 걱정하는 척 "여보, 제발 좀 일어나줘요" 하는 그 순애가 지금은 아주 당황한 얼굴로 억지로 다정한 말투를 끼얹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진중배의 대사. 어떻게 쓰러져서 얼마나 이러고 있었던 거요? 단 한 문장. 근데 이 말 한마디가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몸 상태를 묻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내가 지금 얼마나 뒤처졌는가, 내가 의식을 잃은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에 대한 본능적인 탐색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애의 반문.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면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순애는 지금부터 기억이 없길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중배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기억을 얼마나 되살릴 수 있는지, 그게 두려워서 먼저 떠보는 말이죠. 기억 안 나요? 이건 실제로 묻는 게 아니에요. 기억나지 말아줘요 라는 기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진중배는 말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순애를 바라봅니다. 말도 감정도 없이.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왜냐면 중배는 이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지난 기억들을 퍼즐처럼 맞추고 있을 거거든요.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통화, 소우와 선주에게 지분을 넘기기 전 순간, 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감정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순애와 건암. 순애는 부들부들 떨며 "기억 안 나죠?" 중간에 잠깐 깨셨다가 또 기절하신 거예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전 기억 못 하신다고?" 이런 말들을 줄줄이 내뱉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중배가 이 상황을 다 정리하고 입을 열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숨을 공간을 만들고 싶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배는 이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드라마 구조상 이 장면은 진짜 몰랐다보다는 모르는 척하는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깨어난 직후라 말은 아껴도 눈빛과 호흡 하나하나에서 순애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건암을 밀어버렸다는 행동, 중배가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도 중요하겠죠. 만약 그 짧은 순간 중배가 눈을 떴을 때 건암의 존재를 봤다면 그 자체로 이미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가? 왜 순애가 이 사람을 밀쳐내는가? 무슨 관계인가? 머릿속에 그 의심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겠죠. 여러분, 이 장면은 중배가 깨어나서 무언가를 말하기 직전의 정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정적 뒤에는 반드시 폭풍이 옵니다. 지금 순애는 중배의 기억이 희미하길,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길 바라고 있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장면은 곧 드러날 진실의 문턱입니다. 꼭 지켜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 장면은 정말 말 그대로 숨 쉴 수 있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지난 몇 화 동안 진상아, 순애, 남진까지 온갖 스트레스 유발 캐릭터들이 번갈아가며 시청자의 멘탈을 갉아먹었다면 이번엔 정말 드라마 제목처럼 친절한 선주씨가 드디어 따뜻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화면은 선주의 집, 익숙한 거실 테이블의 한마는 피진주, 피미주, 그리고 지현과 태리까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나란히 앉은 선주와 소우. 가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로 함께라는 의미로 채워지는 그 장면. 그동안 늘 뭔가를 눈치 보고 참아야 하고 울지 않으려고 했던 선주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울컥해요. 그 분위기 속에서 진주가 말하죠. "이제 결혼만 하면 완전 해피엔딩인데 날짜는 안 잡아?" 와, 이 말 누가 들어도 그냥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선주에겐 진짜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네 결혼 날짜를 잡자고 웃으면서 물어봐준 순간, 그거 자체가 선주에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주는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죠.
상견례에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고 하면 어떨까? 그 대사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더 따뜻해집니다. 한마는 여사는 말은 안 해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고 지연이와 태리는 서로 눈 마주치며 웃고 있을 거예요. 이 장면, 사실 그 어떤 폭로 장면보다 시청자 입장에선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면 선주라는 인물의 진심이 진짜 이 순간만큼은 말이 아니라 표정으로 다 느껴지거든요. 결혼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겐 당연한 이벤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선주에겐 단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상처로 가득했고 사랑보다는 참고 견디는 시간이 더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소우라는 사람은 선주에게 늘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기다려줬고 무엇보다 선주의 아이까지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과 이제 결혼이라는 말을 밝게 웃으며 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완성된 회복이에요. 특히 이 장면이 감동적인 건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진짜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가족이란 점입니다. 한마는과 피진주, 피미주, 이 사람들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복잡한 과거를 갖고 있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걸 이해하고 감싸주는 분위기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결혼을 축하하는 장면이 아니라 선주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 안에 들어선 장면이에요. 거기에 소우까지 함께 앉아있다는 건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자 했던 진짜 행복의 형태가 완성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물론 지금까지의 드라마 흐름을 보면 이런 평화로운 장면이 나오면 꼭 그 다음에 뭔가 일이 터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웃고 있는 선주를 그냥 웃게 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 장면은 보는 시청자에게도 잠시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밖에서는 상아와 순애가 분노를 쏟아붓고 거짓과 탐욕이 판을 쳐도 이 집 안에서만큼은 따뜻함이 있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걸 다음 회차에서 보여주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진건축 이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당연히 진상아가 있고요. 상아는 지금 대표직을 확정짓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대행이라는 불안한 타이틀을 지우고 공식 대표로 인정받을 그 한자리에 손을 얹은 상태죠. 겉으로는 여유로운 얼굴입니다. 특히 본인이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내가 했어. 나 아니면 이 회사에 이만한 투자 못 받았어. 아마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진상아는 그리 간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상아의 얼굴에 보이는 자신감은 늘 양날의 검이었어요. 왜냐면 그 자신감 뒤에는 언제나 불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단 하나,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의 등장일 수도 있고 서류 한 장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단 한마디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고편을 기준으로 보면 그 변수는 이미 세팅돼 있어요. 투자자 그녀가 어떤 조건을 걸고 있는지 상아는 완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상아는 지금까지 이 투자자가 자신을 믿고 투자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를 수 있죠. 만약 그녀가 상아 몰래 다른 복귀 조건을 걸어뒀다면? 예를 들면 선주와 소우의 경영 복귀 같은 거요. 그 사실이 이사회 자리에서 공개되는 순간 상아의 멘탈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아는 이사회 전까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투자금 확보했고 내부 라인 정리했고 남진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뜻대로 안 될 거라는 상상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 자만이 지금 불안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 어딘가에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투자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도 얘기했을까? 소우가 들어올 가능성은 진짜 없을까? 그 지분, 그 위임장. 혹시라도 진짜 효력이 있으면? 그런데 상아는 그런 불안을 겉으로 드러내는 걸 제일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더 당당한 척을 하겠죠. 더 또렷하게 말하고 더 뻔뻔하게 굴고 이사회 자리에서도 투자자는 나를 믿고 결정했다고 장담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드라마 구조상 이런 캐릭터일수록 뒤통수를 크게 맞는 법입니다. 상아는 지금 자신의 전략에만 집중해 있고 상대의 전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상대가 선주, 소우라는 걸 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둘은 조용하지만 철저한 인물들이에요. 한 번 치면 치밀하게 들어오고 한 번 움직이면 문서와 법적 근거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상하는 느끼고는 있지만 받아들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게 상하의 진짜 약점이에요. 지금은 자신이 이겼다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실제 조건에 의해 단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회 자리가 상하에게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만약 정말 투자자가 상하 몰래 선주소 복귀를 조건으로 걸었다면, 그리고 그게 회의장 한가운데에서 공개된다면, 상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리에서 한순간에 빈손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상하의 심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겉으론 나 대표된다는 자신감 80%, 속으론 진짜로 다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 20%. 근데 이 20%가 회의 시작과 함께 30%, 50%로 올라가고 누군가 등장하거나 조건이 발표되는 순간 10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상하는 전례 없이 무너질 겁니다. 이 장면은 상하라는 캐릭터의 중심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장면이 될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상하의 자존감이 단 하나의 조건, 단 한 장의 문서로 박살나는 순간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속이 다 뚫리는 장면이 될 거고요.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 회원님,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